예, 안녕하세요. 만만투 정혜성입니다. 오늘도 모두 만점짜리 투자하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가격지표인데 시장의 균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표라는 뜻입니다. 추세를 시각적으로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의 주가와 현재의 주가가 추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과 가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차트에 이 일목균형표를 보조지표로 집어넣으면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강의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나중에 이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이 전환선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기준선이란 이제 시세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시세의 방향성을 보고 이제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선이라는 거는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값인데요. 어떻게 보면 26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동평균선이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주가가 좀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준선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지 않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선으로 시세의 방향성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 기준선이 내려가면 하락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준선이 상승한다는 건 최고가가 높아지고 있다거나 최저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락 추세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선의 방향과 함께 주가가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국면,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국면으로 있다고 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기준선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랑 기준선만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기준선보다 위에 있을 때 진입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전환선을 한번 알아볼게요. 전환선은 기준선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다만 기준선보다는 조금 빠르다는 점. 기준선이 최근 26일의 가격을 놓고 값을 냈다면 전환선은 최근 9일의 가격을 놓고 값을 산출합니다. 기준선보다 움직이는 게 빠르겠죠. 이 전환선은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기준선에만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반대로 전환선에서 지지받던 주가가 전환선을 뚫고 내려가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폭도 크지가 않다? 이러면 이 주식은 힘을 다했다고 봅니다. 추세가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 기준선과 전환선 두 개의 선을 활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역전 이라고 하고요.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매도 신호로 봅니다.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를 호전, 그리고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서 매수 신호로 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매매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로 볼 수 있겠는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전했을 때 주가의 종가가 기준선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아까 기준선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국면으로 본다고. 물론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제 기준선 위에서 놀 수도 있겠지만 최상의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 호전한 이후에 기준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하락 추세라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전한 이후 9일 이내에 전환선이 바뀌는 이 마지노선 이내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 맞아준다면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할 때, 역전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짧고 빠르게 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에 상승하는 부분을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폭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 조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놨는데 일시정지하고 보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직 선행스팬 1, 2 그리고 후행스팬은 쳐다도 안 봤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만점짜리 투자하세요.